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 방역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인 의료진이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무사히 보낼 수 있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동료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싶어 몸짱 달력의 모델로 변신한 간호사 한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성훈 간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2월 30일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혹시 근무하셨어요? 오늘 밤에는 지금 나이트 근무 중이고. 지금 근무 중이에요? 예, 잠깐 부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라디오 그 사연만 하고 바로 또 근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럼 밤 새우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근무하고 내일 아마 부서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 같아요. 참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12월 31일 또 새해 1월 1일까지도 밤을 새우시면서 근무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던 게 몸짱 달력이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몸짱 달력을 만드는데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처음 시작은 그냥 건강한 취미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그러다가 점차 참여 인원이 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좀 기부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달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남자 간호사분들이 다 참여하신 거죠? 네네. 남자 간호사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부서 올해 들어오신 선생님들만 하면 한 17분 정도 되시고요. 예. 그분 중에서 촬영에는 한 10명 정도 임했습니다. 아니 근데 17명 중에서 10명이 몸짱을 만들어야 몸짱 달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 잘 안 생기거든요. 정말 운동하실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3교대 근무를 병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또 저처럼 기존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원래부터 운동을 좀 거의 헬스 트레이너 수준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도 짜주시고 식단도 좀 조절해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는 무사히 잘 달려고 촬영할 수 있었어요. 김성환 간호사께서는 평소에 운동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그냥 미스터 코리아 대회 나가도 될 만큼 근육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른바 우리 빨래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1년 정도요? 네. 19년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팔굽혀펴기나 기초 체력 좀 늘리는 수준으로 했다가 거의 한 6, 7개월 정도는 주 3회 정도? 매번 갈 때마다 1시간 반 이상은 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3교대라서 밥 먹는 시간 자체도 사실 불규칙하고 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면 식사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식단도 조절하는데 밥도 못 먹으니까 당도 떨어지고 또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많이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그걸 또 무사히 견뎌내고 이기신 거잖아요. 네. 또 동료 간호사분들이 좀 힘을 주셨어요? 많이 큰 힘이 됐어요. 서로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일부러 다른 헬스장에 다니시는 선생님이 제가 다니는 헬스장 1일 이용권 끊어가지고 운동 메이트도 해주시고 참여하지 않는 다른 선생님들도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많이 주셨어요. 주변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군요. 좋은 뜻이니까 그 뜻을 알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 몸짱 달력을 보니까요, 간호사분들이 도구를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각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처음 달력을 촬영할 때 그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관 분들 달력을 조금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랑 조금이라도 좀 차이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의료기기들을 같이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같이 그런 포즈를 좀 취했습니다. 네. 아마 의료 기구들을 들지 않거나 그러셨으면은 소방관들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몸 자체가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달력을 주변 분들한테 좀 보여주셨어요? 뭐 부모님한테도 막 보여드렸고 주변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 그동안 잘 못 드렸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연락해서 다 달력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또 좀 이렇게 동료도 있고 그랬어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몸 좋아진 거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너가 맞냐, 너가 이 달력을 하기 위해서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한 게 맞냐 이렇게 약간 안 믿다가 이제 제 주변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네. 반응이었어요. 저희 청취자 7282님께서요. 간호사분들 2021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몸짱 달력에 또 이제 수익을 올려야 이렇게 기부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수익금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찍었던 달력이 총 2,000부였고 네. 그중에서 1,750부가 판매돼서 약 한 950만 원 가량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저번 주 중으로 사랑의 열매 측에 모든 수익금을 전달해서 조만간 사랑의 열매 측에서 그 기부 사진 찍으러 촬영하러 한번 방문차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도 촬영한다고요? 와서? 네, 이제 저희가 뭐 기부를 했으니까 단체 기부로 들어가서 예. 기념으로 한번 저희 응급의료센터 쪽으로 방문해 주시기로 하셔서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올해 그러면 달력은 거의 이제 판매가 다 된 상황이고. 그러면 달력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조금 더 같이 촬영했던 선생님들과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매년 각자 사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기부금을 모으면서 또 우리 사회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내년에도 진행 중에 있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 크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서 그건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몸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나 이제 안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중간에 이제 포기하신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허리 부상이 좀 악화되셔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신 거고 다른 선생님들 모두 이제 힘드셨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익금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그 목표 아래 정말 다들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냥 약간 짓궂게 여쭤봤는데 계속 앞으로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째가 됐는데 응급의료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 접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순간 혹시 언젠가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코로나 시국에 심정지 환자를 봤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고인분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폐 사진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제 음영이 보이거나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에 준해서 장례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인분을 확진자에 준해서 치심백에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크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보람됐던 때는 혹시 있으셨어요? 가장 보람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젊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심정지 상태였고 저희가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환자분의 심장을 소생시켜가지고 그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키게끔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호자분께서 손잡고 조금이라도 저희 남편분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애쓰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생사의 그 갈림길에 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이 지쳐있을 동료 간호사분들 또 의료진들에게 혹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계신데 네. 이 땅의 모든 간호사분들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의료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성훈 간호사께서 새해 바라고 싶은 소망 있으세요? 저희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저도 어느덧 여기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4년차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더 선후배님들에게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 있고요. 또 2020년, 21년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그냥 전 국민이 다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더 큰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몸 관리도 계속 잘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성훈 간호사였습니다. 송영기의 희망 인터뷰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붕어빵을 팔아서 하루에 10,000원씩 1년간 365만 원을 모아 연말마다 기부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눔을 실천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기부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김남수 선생님 연결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장사 하셨죠? 네, 장사했습니다. 오늘 날이 좀 추웠는데 손님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땠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요. 네. 붕어빵 생각들이 많이 났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낮에 정신없이 살다가 또 밤에 또 마침 또 오늘 저녁에 어머님 제사가 좀 있어가지고 네. 6시쯤에 끝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장사를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장사하세요? 아침에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장사를 시작해가지고요. 네.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근데 이 붕어빵 만들고 이러는 게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서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장사하시면서 다리도 많이 붓고 또 일종의 이제 직업병처럼 혹시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좀 직업병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이게 가스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니까. 예, 빵 구울 때 밑에 가스로 불을 피우잖아요. 네네. 예.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가 많이 손상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이제 진짜 몸 관리를 하시면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건강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365만 원을 기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붕어빵 아저씨라고 또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기부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전북대 지하도에서 이렇게 와플이나 오징어딸이나 계란빵이나 전에 이렇게 팔았었어요. 네.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수익금의 몇 프로씩을 전주사회복지관에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 무렵부터 이렇게 기부를 쭉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익산으로 제가 간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익산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하루에 10,000원씩은 이렇게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을 기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의 역량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저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제가 봐온 것이 어머님이 참 나눠 먹고 베푸는 걸 좋아하셨어요. 나눠 먹고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베푸는 걸 이렇게 베풀면서 살면 어떤가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붕어빵 장사를 하시게 된 거죠? 네네. 전에 이제 업소를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걸 업소를 3개 이렇게 했었어요. 3개나 하다가 이제 IMF로 인해서 3개 다 이제 문을 닫게 됐었어요. 문을 닫고 그때 당시에 영세민 혜택도 이제 정부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보고 그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민 혜택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건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돈 아닌가 해서 3년 이렇게 저기 하고 혜택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부라는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한때는 뭐 장사도 좀 규모 있게 하시다가 IMF 때 사업에 이제 타격을 받으셔서 뭐 일종의 이제 돈 한 푼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다시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굳이 하루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10,000원이라는 건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베푼다면은 이게 받는 사람도 참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하루에 10,000원 정도 베푼다면은 나 역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되게 해왔어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죠.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걸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년 기부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기부는 익산시청 복지정책과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좋은데 이렇게 써줬으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미용을 배운다든가 제빵을 배운다든가 그쪽에 이렇게 좀 장학금 쪽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좋은데 이렇게 써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청취자 김미숙님께서요. 붕어빵은 한철 장사인데 더군다나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적게 남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는 그 대학가 앞이잖아요. 거기가 장사하시는 데가. 그 근방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다고요. 학생들 혹시 와서 알아보고 그러나요? 예.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코레라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길거리 음식인데 마스크를 의무화를 좀 더 씌우니까 참 이게 매출도 3분의 1 토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에 학생들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학생들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예. 한 2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어려움도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제 어려움이 크고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마음 먹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래 하루에 10,000원.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또 옛날부터 이제 쉬었거든요. 한 2달 동안요. 네. 이제 쉴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루에 10,000원은 이렇게 언제나 이게 나눔의 실천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장사가 또 한여름에 휴가철에 7, 8월달 쉴 때도 제가 하루에 10,000원씩은 꼬박꼬박 이제 모아놓죠. 그래가지고 1년 되면은 365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한결같음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약속하셨던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보니까 네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그냥 기부에 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하신 것도 그렇지만 붕어빵 맛집으로 또 후기가 참 뭐 후기를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네, 저기 이제 제 붕어빵은 익산 명물 쿠키 붕어빵이라고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이 4가지 맛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팥붕어빵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팥붕어빵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대학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슈크림을 이렇게 하고요. 예. 또 이제 초동생들은 초동생들을 참 초코를 상당히 많이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초코를 많이 찾으니까요. 그리고 젊고 예쁘신 분들은 크림치즈. 젊고 예쁘신 분들은 크림치즈를 참 좋아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치즈 그리고 각 이제 식성별로 4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아까 익산 무슨 맛 붕어빵이라고 하셨는데요? 뭐라? 익산 명물 쿠키 붕어빵. 익산 명물 쿠키 붕어빵. 네네. 근데 이제 네. 쿠키는 이제 양이 많이 좀 딱딱한 편이고 예. 빵은 조금 식감이 좀 덜은데 그 제가 만든 빵은 쿠키와 빵과 그 중간 역할 해서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이렇게 많이 나죠. 선생님 붕어빵 제가 먹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익산을 대표하는 기부천사로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부해온 지가 벌써 한 15년, 17년 이렇게 쭉 되어왔는데요. 네. 이게 나눔이라는 걸 실천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면 10,000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기부라는 거 바이러스가 빨리 퍼져가지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왔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예, 뭐 이미 퍼뜨리고 계세요. 저희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새해에는 붕어빵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폐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건강 해치시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 붕어빵 맛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남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오늘 밤참 뉴스에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좀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송년기획 밤참 뉴스입니다. 늘 함께하는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인터뷰 들으셨죠? 네. 왜 글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올 한 해가 참 힘겨웠던 거 맞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근데 어쩌면 주변에 그렇게 보석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오히려 더 많이 발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 주변을 보면 우리 사실 주변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먼 데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서 사실 힘 얻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마음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저 밖에서 들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정치권 싸우는 얘기 말고. 그러게요. 진짜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네. 자, 오늘 올 한 해도 뭐 이런 뉴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주제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9시 서울의 보건 송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만 65세 미만 입원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들의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의 일상이 잠시 멈춰서게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어제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전 1,000명을 넘겨서 사흘 연속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결국 수도권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을 알파, 델타 등에 이어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유전자 변이가 더 많아 감염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이와 비교했을 때 재감염의 위험도 클 것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밤참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전해드린 소식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올 한 해는 그래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2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움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싸움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많이 힘겹긴 했지만 윤곽들이 좀 드러난 한 해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게 도대체 뭐야.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백신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가장 큰 건 아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26일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은 주변에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을 찾는 게 좀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희망의 끈을 보는 기대감의 실마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짜 어쩜 저렇게 변신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실제로는 13가지가 넘는 변이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뭐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과의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너무나 진화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실 들어갔다가 멈추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큰데요. 12월 18일부터 2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당분간 멈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 확진자 숫자가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만 269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이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방역 패스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지금 식당과 카페처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1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을 거쳐서 17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식당에서는 왜 미접종자도 혼자서는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아예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적 모임 4명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되는 지금의 영업 제한 등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7,000명, 8,0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4,000명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병상 가동률도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를 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10,000명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네. 조금 더 했었지만 언제까지 조금 더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일상 회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들어보실까요?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직전 9조 7천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1년 만에 78% 늘어나더니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 1년치를 넘겼습니다. 추세대로라면 2년 만에 150% 이상이 폭증을 하는 건데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만큼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아직 한여름이 한창이지만 전북 지역은 벌써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양배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은 수확을 앞두고 열매가 썩거나 알갱이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양식장에서도 부쩍 높아진 수온에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에서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마비됐고 유럽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 한 해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만 해도요. 지금 지난해 마스크 생산액이 2조 500억 원이라고 하니까 1년 만에 8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 3일에 한 장씩 버리잖아요. 그런데 2, 3일도 아니죠. 사실 하루에 저는 하루에 2장 쓰는 날도 있거든요. 네, 정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가 사실은 이 부직포잖아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네. 하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러니까 썩는 데만 해도 몇백 년이 걸리고 그리고 태우자고 하니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네. 재활용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저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을 때마다 그거 씻고 없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저 스티로폼 네, 너무 많고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거기 쌓여 있는 포장재까지 저도 덜컥 겁이 날 때가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참 환경오염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지만 올해 지구촌이 이상기후. 네. 그건 때보다 좀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사실은 지구 곳곳에 아주 극단적인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있었죠. 미국 중부가 거의 쑥대밭이 됐었는데요.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폭설에 모래폭풍까지 동반한 허리케인급 돌풍이 덮쳤고요. 또 한겨울에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정말 이상한 기온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떻게 12월에 3, 4월에 날씨가 될 수 있느냐. 기상학자가 네. 묻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 왜 산불이 석 달 동안 타기도 했었잖아요. 네. 심지어는 지금 캐나다 서부에서는 한낮에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이라든지 서유럽에서는 1000년 만의 폭우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국제사회가 모여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사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탄소 중립에 관한 목표까지는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어떤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도달할 것이냐, 달성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상황이 아니어서 네.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앞으로 인류의 굉장히 큰 과제로 남게 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기후위기가 일종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경우에는 뭐 아예 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있는 투발루가 1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발 고도가 2-3m밖에 안 되는데 매년 0.5cm씩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여기에 외무장관이 물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해수면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0.21cm씩 상승했는데 최근에 0.44cm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였었는데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이 지금 딱 6년 남았습니다. 6년? 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텐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섬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큰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혹시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의 생존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함차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nd the Oscar goes to Je Jong-yoon.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o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o-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We're about to find out. Internet, get your thumbs ready, because the American Music Award goes to BTS! Thank you, AMAs, and we're truly honored to be on this stage with such amazing, tremendous artists right over here. We're so honored. Thanks for that.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우리나라만 수상자 호명할 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외국은 더 심한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많이 지친 우리 국민들한테 K 콘텐츠가 정말 큰 기쁨을 선사했어요. 네.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하나가 됐었는데 항상 제 마음을 경계해요. 내가 국뽕인가. 그렇긴 한데 그 SNS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틱톡 이런 공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챌린지를 하는 우리나라 곡들을 챌린지하는 외국 배우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안심하기도 합니다. 올해 단연 돋보였던 배우 윤여정 씨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밤만큼은 나를 여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트 있는 수상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정말 한국 영화계 초유의 경사를 맡게 했었죠. 그리고 이 품격 있는 유머와 인터뷰의 모습들이 그녀가 얼마나 멋진 배우인지를 증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윤여정 배우 보면요, 약간 송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찢고 들어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힘든 시기들을 보냈는데 그 시기 동안 그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의 이 어떤 원숙한 연기라든가 그 당당함,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송곳이 주머니에 있어도 쑥 삐져나오는 것처럼 그녀가 어디 있어도 돋보이는 그 모습도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윤여정 씨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배우는 편안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새 내가 너무 솔직하잖아요. 깊이 연기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이 자신의 일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뜨거운 울림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BTS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이 2년을 기다린 공연이 있었죠. 팬클럽 아미를 상징하는 하얀색 음원봉이 있는 5만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공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 초에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 방금 들으셨던 이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가 10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고 다시 역주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가를 알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과 지옥과 같은 이 내러티브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네, 오죽하면 맞아요. 3분기에 넷플릭스 사장이 네. 이 성과 보고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옷을 입고 그냥 한국에 와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저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작품들과 컨텐츠들이 전 세계의 플랫폼을 타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게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이 이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 네. 이건 굉장히 그렇죠. 뿌듯해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 수출한 그 최고의 상품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던 나라인데 우리가 오히려 어떤 그 뭐랄까 뭔가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수출하는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문화를 수출하는 강국이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뿌듯해할 만한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뭐 한국어 전공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저 예전에 그 일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한동안 일본어를 저절로 배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지금 K 컨텐츠 때문에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의 현대 언어학 대학 평의회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 신입생이 50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숫자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배수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류, 먹방 이런 우리말 26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K에 대한, 그러니까 코리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 K 뭐 처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푸드, 네. 뷰티? 뷰티? 네. 뷰티도 있네요. 뷰티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러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들도 또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 들어보실까요? 단 한 발의 화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운명의 슛오프 안산 선수가 먼저 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결정적입니다. 매치 포인트. 네, 한 점 남았습니다. 자, 이제 골드 메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벤칭에서 도쿄올림픽 처음으로 금메달이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금메달. 금메달이에요? 네. 금메달. 금메달입니다.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차분하게 잘 받았어요. 김연경. 스파이크! 자, 찬스볼이에요. 찬스볼. 염혜선. 김연경.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4강으로 갑니다. 와, 저 정말 4강. 도쿄올림픽 정말 시작할 때는 별 기대가 없었잖아요. 너무 시큰둥했어요. 저는 네. 그 침대 골판지로 만든 침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 소식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네. 근데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막 이렇게 몰입하고 네. 빠져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까 지금 저 듣는데도 울컥하는데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울컥해서 그러니까 스포츠의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김재덕 선수와 안산 선수가 보여준 아주 진기한 장면들 맞아요. 그리고 안산 선수가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에 올랐었죠. 그리고 펜싱에 등장했던 많은 선수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멋진 모습들이 너무 이제 예능에 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울렸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김연경 선수가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4강까지 진출하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잖아요. 김연경 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여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날씬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여성들이 멋있다는 거를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여러 운동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태도가 멋있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네. 조구함 선수,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이 끝난 뒤에 금메달 딴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맞아요. 기억나요. 패자의 품격을 보여줬었고요. 옛날에는 막 울었잖아요. 우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진짜 저한테 새로운 변화의 마음을 줬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정말 운동을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유빈 선수는 그 화이팅하는 모습이 전 국민들한테 너무 뜨거운 감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는 우상혁 선수. 메달을 못 따도 금메달 한 5개 딴 사람보다 더 행복해하면서 자신의 도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했어요. 정말. 네. 김재덕 선수가 형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화이팅 외치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화이팅 따로 연습했나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네. 너무 시원스럽게 화이팅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형은 끝 해주고. 네. 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맞아요. 네. 스포츠 순기능.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저절로 우러나는 감동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뜨거웠던 순간들도 많았고 가슴 울컥한 순간들이 많았다는 걸 다시 알게 되네요. 네. 참 뭔가 정리하면요. 나중에 언젠가 또 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네, 그렇습니다. 예,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달랑 20초 남았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올해 한 해가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텔레비전과 함께 제아의 종소리 타종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2, 1. 참 예전 같으면 저기 인산인해였을 텐데 말이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역시나 올해도 보신가게 가종식을 직접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미리 준비를 한 건데요. 예전처럼 춥더라도 다 같이 보신각에 모여서 타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종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올해도 역시 온라인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아의 종소리 종 타종할 때 그 행사 종로가 그냥 꽉 찼었잖아요. 사람들로.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는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푹 주무시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면서 했어요. 사람이 걱정이 없어야 발 뻗고 자잖아요. 시사야 끝나는 12시부터는 푹 주무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올해는 좀 색다른 게 있었는데 메타버스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장소는 못 가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건 또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올해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새해 인사 보내주시고 그러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07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안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지가 2달 다 되어가는데 새해를 맞아 하루속히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밤새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새해 건강하실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1114님 계속되는 코로나 이슈로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영업자인 남편이 오랜 기간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6236님 오늘도 여전히 생방인 시사야 간판 김성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제작진분들 202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호랑이 기운을 다 불어넣어드리고 싶네요.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진짜 어디서든
그동안 한 2년 움츠렸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지금 막 생각이 서로 듭니다. 간에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이제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코로나로 이색적인 방식으로 새해를 맞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 부족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이 해맞이를 맞을 수 있는 명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서로 물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혼자 사람을 피해서 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등산하는 거. 제 주변에도 그걸 매주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등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이게 드론으로 미리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연말 맞아서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랜선 술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서로를 위험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사전에 이제 약속을 미리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행 순서라든지 발표자라든지 이런 걸 미리 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모임을 최소 인원을 할 수 있으니까 미접종하신 분들도 이날 모임을 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받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랜선으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어색하죠. 네, 제 가까운 지인 중 20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볼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모임이 훨씬 더 반가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해를 넘겨가면서 밤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밤뉴스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제 올해 첫 방송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해를 넘겨서 이제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2년에 걸쳐서 지금 방송을. 2022년 새해 월요일 밤 다시 찾아와 저희가 뵙는 걸로 약속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영경 캐스터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죠. 아,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김재원입니다. 문화공감 공연 이야기, 오늘은 2021년 뮤지컬계를 결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2021년 연극계를 결산하겠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문화공감 첫 곡입니다. 루카스 그레함, Love Summer. There are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